오늘은 모스펫의 쇼 채널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쇼 채널 모스펫은 이제 현재 추세죠. 계속 채널 랭스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자를 작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포함해서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더 할애를 해서 이 채널이 짧아졌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문턱전압의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채널이 짧아짐에 따라서 문턱전압이 작아집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 논의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모스펫 채널 길이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로축이 연도고요. 세로 왼쪽이 이게 노광기에 들어가는 광원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오른쪽 축이 이 모스펫 디바이스의 채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쇼 채널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1마이크로보다 채널 길이가 짧다 할 때 쇼 채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오늘 배울 그 정션의 깊이 RJ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션의 깊이가 보통 0.2에서 0.3 마이크로, 그러니까 2000에서 한 3000 옹스트롱 되죠. 그거보다 이제 작은 경우를 쇼 채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대별로 이렇게 노광기의 광원의 파장이 점점 이렇게 줄어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라인 노광기는 일본의 캐논이나 니콘이 아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노광기가 되겠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직도 이 아이라인 노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S가 한 1.5 정도, 라인 앤 스페이스가 1.5 마이크로, 그러니까 패터닝을 1.5 마이크로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광기입니다. 반도체에서는 그 정도 노광기 갖고 안 되겠죠. 지금 채널 길이가 뭐 3나노, 7나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원의 파장이 큰 거 갖고는 패터닝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파장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후반에 극자외선 노광기, EUV 노광기 파장이 13.5나노메타의 아주 좋은 노광기가 개발이 되었죠. 여러분들 이 EUV 노광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광기 가격이 뭐 5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노광기죠. 자, 이 노광기가 7나노 이하에서는 이 노광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나노 이상 되는 거는 ARF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 7나노 이하급에서는 EUV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ARF 노광기가 나온 시점이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런데 EUV 노광기가 나온 건 2010년 후반. 그래서 꽤 이 텀이 있었죠. 이 노광기 개발이 이때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펫 디바이스의 채널 길이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줄였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여러 가지 공정 기술, 가령 뭐 더블 패터닝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 재료, 그 다음에 뭐 두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채널 길이를 줄여왔던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이러한 노력의 어떤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극자외선 노광기가 나와서 이제
뭐 3나노, 2나노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라피더스라고 하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2나노메타 양산을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일본의 라피더스, 이게 파운드리 업체에서 아마 4파전이 예상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자를 작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좋다? 소자 성능이 향상된다. 그리고 코스트 원가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실리콘 웨이퍼의 크기는 300mm로 현재 멈춰 있습니다. 요 다음 세대가 이제 450mm를 예상하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크기의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300mm가 되는 이 원형 웨이퍼 안에 많은 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소자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컴퓨터도 작아질 수 있고요. 뭐 핸드폰은 이미 굉장히 작아졌죠.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산업계에 나가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자, 숏 채널이 됐을 때 문턱 전압이 감소하는 정성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상대적으로 채널이 긴 롱 채널 디바이스고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짧은 숏 채널 디바이스가 되겠죠. 자, 게이트에 문턱 전압을 인가합니다. 플러스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양공을 밀어내서 여기에는 이온화된 억셉터 불순물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문턱 전압이 될 때 최대 공핍층의 폭 XDT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감소시키면 이 XDT가 줄어들겠죠. XT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 문턱 전압에 이 컨트롤 받는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 요 부분을 QSD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문턱 전압이 대응하는 이 전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턱 전압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하죠? 메탈에 걸린 전압, 이 플러스 차지는 요 반전전자들과 요 QSD, 요 마이너스 전하들의 합 같은 거죠. 그래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짧아지면 요 QSD, 맥스 요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가 줄어드니까 이 게이트에 상대적으로 적은 문턱 전압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숏 채널이 되면 문턱 전압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수학을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한번 이 문턱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가 살펴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요. 자, 이게 일부러 이제 크게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공핍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기하학적인 이 도형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방향 여기가 W죠. 그리고 요게 채널의 길이 L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과 이쪽의 공피층의 폭이 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이 기하학적 도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널의 길이를 L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 의해서 통제받는 부분, 여기 요 사다리꼴이죠. 자, 요 사다리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 부분 여기를 L'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L에서 L- 뺀 부분을 양등분해서 그 A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의미입니다. A. 그래서 L은 L' 플러스 A 플러스 A, 즉 2A가 되겠죠.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여기 M 플러스 층이 있는데요. 요 M 플러스 층에서 요 부분이 4분의 1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 원의 4분의 1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요쪽은 또 요쪽이 이렇게 가 있겠죠. 4분의 1 원. 그래서 요 거리 다 반지름에 해당하죠.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그것을 RJ로 놓겠습니다. 요게 RJ, 여기다 RJ입니다. RJ.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최대 공핍층의 폭 XDT가 되는 거죠. 자, 이게 XDT가 됩니다. 자, 우리 이 공핍층 소스하고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소스 쪽에서 형성되는 공핍층의 폭, 그걸 XS라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쪽에 형성되는 XD, 그것이 XDT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다 공핍층이죠. 그래서 요 거리도 XDT가 되고요. 요 거리도 XDT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가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직각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 자, 중학교 때 배운 공식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는 RJ 플러스 A죠. 그래서 RJ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자, 요 거리 XDT의 제곱은 이 빗변이 어떻게 되죠? RJ 플러스 XDT의 플러스의 제곱.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유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B 프라임. 이거는 요 사다리꼴 부분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가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의 전하. 자, 이것은 뒤 그림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중복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소스 드레인은 접지. 앞에서 설명했죠. 이 말은 소스와 드레인의 공핍층의 폭은 채널 아래 형성되는 최대 공핍층의 폭 XDT로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우리 VDS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의 공핍층이 더 커지죠. 소스는 접지를 시키니까 공핍층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공핍층의 폭이. 자, 그리고 고정산화막 전하는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스 드레인은 확산 공정을 통해서 확산 접합을 형성한다. 즉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 처리를 해서
확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방으로 확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원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4분의 1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확산거리는 수평, 수직 모두 동일하게 RJ로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 수학적인 복잡함을 제거한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QB 프라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QB 프라임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전하죠. 여기서 단위 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는 어디가 될까요? 단위 면적. 바로 WL이 되는 겁니다. 이 안쪽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사다리꼴 이쪽도 안쪽, 이 안쪽 방향을 보면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W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L. 그리고 이 QB는 여기에 있는 전하가 되겠죠. 이 전하는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Q&A가 들어가겠죠. Q&A. 그죠? Q&A.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면적.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자, 밑변 더하기 윗변. 그죠?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L 플러스 L 프라임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죠? 요거 XDT. XDT. 그 다음에 이 안쪽 방향도 봐야죠. 안쪽 방향 뭡니까? 스케일이 W죠. W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놓고 잘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요게 QB 프라임 단위 면적당 전하 구했습니다. 그리고 L 프라임은 L-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L에다가 L 프라임에다 L-2A 넣으면 2L-2A가 돼서 2 약분되죠? 그리고 요 L은 분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 약분되죠? 자, 요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직각삼각형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 직각삼각형 여기서 RJ 플러스 A 그죠? 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높이 XDT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RJ 플러스 XDT의 제곱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 A를 구합니다. 이거는 쉬운 수학이죠.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것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QB 프라임의 맥스입니다. 문턱전압에서의 궁핍증의 폭이니까 QB 프라임 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하량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됩니까? 이제 이 전하량 알면 우리 VTH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VTH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롱 채널에서 VTH는 이렇게 표시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QSS는 무시하라 그랬죠. 자, 이거 없앱니다. 이건 없고 그 다음에 플랫 밴드 이게 파이 MS죠. 파이 MS 그 다음에 2파이 FP. 자, 여기서 QSD max는 어떻게 구했죠? 우리 Q&A XDT였죠. Q&A XDT 요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쇼 채널에서의 지금 VTH는 이제 QSD max가 아니라 이제 QB max로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럼 QB max는 우리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QB max를 보면 정션의 깊이, 그 다음에 L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 못 보던 항이 하나 나왔죠. 정션의 깊이. 이 정션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 전하량이 늘어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델타 VTH를 보겠습니다. 델타 VTH. 이것이 정말 예측대로라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VTH가 감소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숏에서 롱을 빼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는 다 같은 거니까 없애고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COX로 묶고요. 그 다음에 Q&A XDT를 묶어서 이거 묶습니다. 뒷탕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턱전압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쇼 채널로 갔을 때 문턱전압의 변동분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의 깊이라는 요 변수가 하나 추가됐죠. 요거하고 관련이 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은 여러분들 뭐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도전해봐도 됩니다.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거 구할 때 소스하고 드레인의 공핍층의 폭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이거는 실제 드레인 쪽이 더 큰 경우 소스하고 드레인의 전압이 실제 틀리죠. 틀렸을 때 공핍층의 폭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뭐 유도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션의 깊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식은 조금 더 광범위한 식이죠. 여기서 자 보십시오.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XGS 소스 쪽의 공피층의 폭, 드레인 쪽의 공피층의 폭, 그 다음에 요것이 최대 공피층의 폭, 이게 다 같다 그러면 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다 0으로 갑니다. 이게 다 0으로 가니까 결국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에서 공핍층의 폭이 XDT로 다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 델타 VTH가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채널이 짧아지면 이 변동폭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L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정션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게 또 커집니다. 이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 우리 정션의 깊이가 이렇게 RJ 이렇게 상대적으로 얕은 경우는 요게 바로 문턱전압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전하들이 되겠죠. 정션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커진다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전하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죠? 뭐 이게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있는 Q&A가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에 그죠? 이 면적을 보시면 되죠. 이 면적이 더 이거보다 더 크죠. 여기가 깊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델타 VTH가 더 커진다. 그래서 정션의 깊이가 깊어지면 델타 VTH 변동폭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션의 깊이는 되도록 얕게 도핑을 합니다. 근데 얕게 도핑하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션의 깊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게이트에 1 곱하기 10의 17승으로 억셉터가 도핑되어 있죠.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 10나노, 채널 길이 1나노, 1마이크로, 그 다음에 정션의 깊이 0.2마이크로 갖는 N 모스펫의 문턱 전압을 구하고 채널 길이와 문턱 전압의 변동폭을 구하라. 채널 길이를 구하는 건 아니죠. 문턱 전압의 변동폭을 구하라. 산화막 전하는 무시한다. 알루미늄의 일함수는 마이너스 1.0V로 계산할 것. 자, 이거 쉽죠? C옥수 구했죠?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XDT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파이 FP는 이렇게 구했죠? 도핑 농도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QSD max는 Q&A XDT였죠?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농 채널일 때 우리 이 문턱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마이크로일 때. 자, 파이 ms 마이너스 1.0이죠. 2파이 fp 0.814죠. 이거의 2배니까. 그 다음에 cox. 그 다음에 qsd max 요거죠. 요거 약분하고 쭉 해서 짜락 구하면 0.291V. 자, 이 모스펫 디바이스의 문턱 전압은 0.291V입니다. 그러면 자, 이 디바이스가 이제 쇼 채널로 간다고 했을 때 VTH의 변동폭은 이렇게 구했죠. 자, 여기 정션의 깊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넣고 구하면 마이너스 0.041V. 즉 VTH의 변동폭은 마이너스 0.041V니까 원래 문턱 전압이 이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그죠? 크기 여기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이걸 빼면 0.251V. 그러니까 0.041만큼 줄어든 겁니다. 문턱 전압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채널 길이 1마이크로 모스펫이 단 채널이 됐을 때 그 단 채널 때문에 생기는 문턱 전압 감소 효과가 마이너스 0.041V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1 때 단채널 효과의 문턱 전압 감소 효과는 0.04. 만약에 L이 0.8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 L이 1에서 0.8로 줄어드니까.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협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쇼 채널이 있으면 또 협 채널도 있는 건데요. 이 협 채널은 L을 줄이면서 폭도 같이 줄이는 겁니다. 우리 집적도를 향상시키려면 W도 같이 줄여야죠. W를 줄이면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